자,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이제 근대적 개혁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동학농민운동이 언제냐? 바로 1894년입니다. 그죠? 1894년. 이 해는, 조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1894년을 기점으로 조선을 둘러싼 정세라고 하는 정치적 상황이 엄청나게 변화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선이 이제 선택했어야 되는 길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선이란 나라가 선택한 길이 조금 아쉽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배워가면서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가를 우리가 학습을 할 텐데요. 동학농민운동에서 나왔던 개혁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개혁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나 라는 거를 우리가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갑오개혁이 있었다. 갑오개혁이 바로 근대적 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럼 근대가 뭐냐? 그냥 근대라는 말을 좀 쓰는데요, 그죠? 근대라는 거는 이전 시대보다는 좀 더 바뀌었고, 지금과 약간 유사한 체제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인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인권, 자유, 평등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 2학기 때 세계사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갖추어진 시대를 우리가 근대라고 규정을 합니다. 학술적 용어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근대적 개혁이다. 이전 시대와는 다른 이제 지금과 비슷한 시대로 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개혁을 왜 했냐? 배경 그리고 내용과 의라는 게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혁이 하나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을미개혁도 있거든요. 그래서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두 번 있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 개지만요. 이런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이 있고 하필이면 왜 한 개냐? 잘 되었다면 잘 되었겠지만 또 실패를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뭐가 있냐라는 거를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이 참, 뭔가 하나 감사를 해야 되네요. 오른쪽에 있는 워터마크에 있는 요 이제 아트 부분은 학생 이제 한 명이 이제 저를 그려줬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수업으로 가죠. 갑오개혁이다. 전주화약. 이거 저번 주에 배웠다, 그죠? 이 전주화약이라고 하는 게 동학농민군이 정부와 맺었던 약간 조약이잖아요. 이런 전주화약 이후에 일본이 이제 명분이 없습니다. 야, 이 새끼 이거 임마 이거 그죠? 일본이 조선에 왔습니다. 근데 이 전주화약을 딱 하니까 이제 전쟁을 하지 않아. 일본은 가야지. 왜? 조선이 일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에 또 와보니까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나라가? 이제 너네가 개혁해라. 너는 어차피 개화 좋아하지 않냐? 그래서 개화를 해라. 강요를 합니다. 조선은 싫은데? 당연하죠. 조선이 자주국가 아닙니까? 그죠? 강화도 조약을 맺었지만 어쨌든 조선은 자주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부를 하고 교정청 알아두셔야 돼요. 교정청이란 걸 설치해서 자주적으로 하려고 해봅니다. 자주적은 내 마음대로 조선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딱 보니까 일본이 조선 저거 내가 차지하고 싶은데 그러면 자주적인 개혁 저 기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내각, 내각이 뭐냐? 내각은 요즘 말하면 정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왕이 있던 궁궐을 점령을 하고 정부 대신들이 이제 회의를 해서 추진하는 내각을 만듭니다. 일본은 일단 왕보다 내가 우선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일본 당시 세계사를 배우면 알겠지만 일본은 체제가 천황이고 천황 밑에 내각이 이제 움직이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비슷한 체제로 이게 이미 애초부터 흘러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김홍진 내각은 군국기무처 알아두셔야 돼요.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1, 2차가 구분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1차 갑오개혁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거든요, 내용이. 자, 엄청 많아요. 요까지.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까지 다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정치면에서는 왕실과 국정을 분리한다. 이 뭡니까? 왕리 건드리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각이 알아서 할게 이겁니다. 근데 이 내각이 누구의 손에 있냐? 일본입니다. 그죠? 과거제를 폐지한다. 이거는 뭔가 좋아 보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군국기무처에 와 있던 대신들이 과거제를 없애면 좋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기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 재정을 관할한다. 어떻게? 일원화한다. 하나로 합친다. 그죠? 여러 개가 있었겠죠? 다음 은을 중심으로 화폐를 한번 해보겠다. 은본위 화폐. 그리고 조세의 급납화.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학생 여러분들께서 좀 검색을 활용해서 수업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급납화라는 거는 돈으로 내라는 겁니다. 쌀로 내지 말고 돈으로 내라. 그리고 도량형의 통일. 뭔가 달랐겠죠? 근데 이 일본의 뜻에 이제 조금 개입돼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이게 아마 일본과도 좀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추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사회면에서 이거는 좀 발전됐어요. 신분제를 법적으로 폐지했다. 법적으로 폐지. 예, 체크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와 이제 조혼과 연좌제를 금지했다. 이게 약간 근대적인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혁을 하는데요. 사실 일본이 좀 바빠요. 왜? 전쟁을 하거든요, 청나라와. 이 청나라와 전쟁을 끝낼 시점에 딱 조선을 보니까 이 군국기무처가 내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 야, 너 나가. 군국기무처 폐지. 와, 이거 좀 웃기죠, 그죠? 군국기무처를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개혁을 또 하니까 일본이 야, 너 나가. 이러면서 군국기무처를 폐지해버립니다. 근데 하필이면 누구냐? 바로 박영효라는 사람을 기용시켰습니다. 박영효. 이게 누굽니까? 갑신정변이었습니다. 갑신정변 5인방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 박영효 등을 기우시켜서 했다. 이 말의 뜻은 김홍집보다는 박영효가 좀 더 일본 말을 잘 듣고 일본의 의도를 알지 않을까라는 이제 일본의 속셈이 숨어 있었던 거겠죠. 당시 이제 고종을 뭘 했냐? 홍범 14조 이거 따라주셔야 돼요. 홍범 14조를 반포를 해서 나 개혁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도 뭔가를 하고자 한다 라는 의지를 표명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2차 가보개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2차 가보개혁이 나올 텐데요. 2차 가보개혁 넘어서 이제 근데 일본이 좀 강해지잖아요. 일본이 좀 강해질 때 청나라는 거의 적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에 또다시 개입하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이 러시아가 조선을 딱 보아하니 여기 내가 차지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제 조선에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에 너 조선에 영향력 구하지 마. 너 나가. 일본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청나라를 뭐라 했는데 내가 이제 마음대로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싶은데 러시아가 뜬금없이 툭 등장해서 야 너 나가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은 돌려주게 되었어요. 청나라한테. 일본은 또 이제 이거를 생각하겠죠. 내가 저 러시아 때문에 내가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조선은 이거를 이용하려고 해요. 안타까운 선택인데 그죠? 조선이 힘이 있었다. 이거는 좀 선생님이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고칠게요. 조선이란 나라가 선택을 할 때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이제 EEJ의 외교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본실 수업 때 한번 더 자세하게 해보고요. 어쨌든 조선은 외국의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 이런 외국의 힘을 빌려서 일본을 몰아내고자 했고, 이런 일본이 몰아내시면 러시아는 좋으니까 러시아도 이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왕실은
친러파 인사들을 등용을 하고 이제 반영을 하는데 일본은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 정책을 추구하는 게 누구냐? 바로 중전민씨입니다. 중전민씨 명성황후가 지정된 거는 나중이니까요. 저는 중전민씨라고 부를게요. 이런 중전민씨를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거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그럼 또 뭔가 일본이 또 강해지겠죠. 그래서 일본은 다시 딱 보니까 박영회와 잘 못해. 그래서 그나마 내각의 중심이라고 하는 김홍집을 다시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김홍집을 다시 내각의 수반으로 삼아서 이런 내각을 이제 잘 해라 하면서 개혁을 실시합니다. 이 개혁이 을미개혁인데요. 핵심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생님은 두 가지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태양력 사용과 단발령 실시. 이런 단발령 실시, 단발령이라고 하는 건요, 갓을 이제 자른다는 건데, 이런 유생들은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생들은 의병을 일으키고요. 당시 이제 고종은 이제 무서워요. 자기 이제 여자인 중전이 죽었잖아요. 자기도 죽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자기를 보호할 만한 나라를 찾습니다. 또 러시아겠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저서를 옮깁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간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아관 파천입니다. 아관 파천. 어쨌든 일본과 러시아가 또 조선을 두고 싸우고 있다. 그죠?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대까지 좀 가보개혁, 을미사변, 을미개혁, 아관파천 요렇게 이어지는 역사가 있고 이런 가보을미개혁이 어떻게 되었나? 우리는 앞서 이제 개요에서 실패를 봤잖아요. 근데 실패도 했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와 의미를 여기 단원 문단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한계, 의,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서술형 문제로 볼 수 있으니까 요 다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